네,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수요 세미나 발표를 맡은 1년차 신서영입니다. 저는 2장의 두 번째, 세 번째 파트를 공부하고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두 번째 파트인 중안면의 발육 및 부비강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악의 상부 구조를 생각했을 때 비강저와 안화 그리고 상악동이 위치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복합체를 형성하여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한 기관이 치우쳐져 있거나 이상이 있을 시 주변 조직에도 그 응력이 미쳐서 골결이 리모델링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부비강은 주변벽이 경조직인데 그 중간은 공기로 차 있어서 응력에 취약하여 변화되기 쉽습니다. 과도한 압력은 비강과 부비강을 연결하는 부위를 폐쇄하여 폐쇄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의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역할인데 치과에서 직접 담당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교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영역에 대한 이해는 향후 점점 더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부비강의 폐쇄는 구호흡하는 어린이들에게서 어느 정도 확인되는 현상으로 직접 중안면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치열궁의 협착과 연관되어 치아의 맹출 공간 및 부정교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비강에는 상악동, 사골동, 저편골동, 그리고 전두동 4개 동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전두동이 가장 위, 그 아래는 사골동과 상악동이 있으며 정면에서 관찰되지 않는 저편골동은 뇌하수체를 덮는 듯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동을 채우는 공기는 뇌의 냉각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를 가진 부비강이 폐쇄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비강과 구개를 생각했을 때 이 둘은 하나의 판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상악구개 복합체는 구강과 비강 양쪽에 걸쳐 있는 조직으로 구개가 곧 비강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좁아지면 다른 한쪽도 마찬가지로 협착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상악동저에 이상이 있을 때 구개에도 반영이 되고 비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비강 폐쇄는 결과적으로 보상성 구호부로 연결되고 이는 중안면의 열성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개구를 통해 하악이 후방 회전되고 하인두의 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해 머리가 앞쪽으로 나오는 자세를 가지게 되는 등의 흐름이 골격 구조를 리모델링시켜 치열 부정이 생기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사카구라는 비강과 부비강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그중 환기 배출 기능이 매우 중요한데 동 안의 불량물질이 비강과 부비강의 많은 자연공을 통해 운반 처리되어 환기와 배출을 효과적으로 기능하게끔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연공의 폐쇄 또한 호, 부비강 폐쇄 질환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엔로우는 얼굴의 성장에 대해 그림 5와 같이 상악은 전화방으로 성장하고 더불어 상악 복합체 전체가 전화방으로 현저하게 이동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저자들이 이와 관련하여 연구를 하였는데 그중에 리온 등은 디지털 상악 모형을 사용하여 구호흡하는 어린이의 계부 특징을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치열공과 견치관 폭경의 협착, 제2구치와 제1대구치의 고경 증대가 관찰되었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수키 등은 혼합치열기의 구호흡과 비호흡하는 어린이들을 비교했을 때 구호흡하는 어린이의 하악체는 짧아지고 하안면 고경은 늘어나서 수직 방향의 성장이 컸다고 하며 골격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호갈에는 머리를 앞쪽으로 기울인 자세가 기도 개방을 위한 보상성 두위인 것을 지적하였고 체코는 두 개 경추각이 큰 환자에게서 구호흡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솔로우는 전방 주위가 차례로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연쇄 효과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얼굴의 표정군이 안면골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가설인데 그림을 보시면 A와 B가 표정근 힘의 벡터이고 이 힘이 하악골을 후방 회전시키는데 이때 하악각은 하인두를 압박하기 때문에 기도가 폐쇄됩니다. 이 상황에서 신경근의 피드백에 의해 머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함으로써 기도가 열리게끔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하가 축적되고 안면 공격은 부정적인 리모델링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협착치열궁 및 부정교합의 큰 원인 중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킴 등은 440개의 상하견인 논문을 메타 분석하고 공통된 결과로 다음 5가지를 도출해내었습니다. 즉, 기존 상하견인 수를 모두 안면 길이가 증대하기 때문에 얼굴이 길어져 버립니다. 그에 반해 오른쪽 그림은 람파를 보여주는 장착도인데, 이는 Right Angle Maxillary Protraction Appliance를 뜻하는 단어로, 이를 사용한 경우 상악은 시계 방향으로, 하악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어 기도는 넓어지는 방향으로 유도되고 안면 길이는 짧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직내 2를 보시면 만성 코막힘을 동반하는 비중격 망곡증을 가진 8세 여아이 비강 폐쇄의 개방을 중점으로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비인후과와의 연계를 동반하여 10세가 되어 확인한 결과 비중격 망곡이 개선되고 이비인후과의 방문이 줄어들며 코막힘이 없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직내 2는 만성 부비강염으로 진단받은 9세 여아의 케이스입니다. 초진시 CT에는 부비강 전역에 걸쳐 불투과상이 관찰되었지만 람파 치료 후 10세 CT에서는 불투과상이었던 부위가 투과상으로 개선되고 치료 후 클로즈 마우스 레스팅 포지션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직내 2의 치료 전후 두부 규격 방사선 사진 분석에서는 기도의 폭경이 커져 있었고 치열공 폭경과 장경이 모두 확대되어 중안면이 전방으로 유도되어 있었습니다. 직내 3의 경우 만성 충동증을 가진 8세 남아로 혀를 항상 상하 치아 사이에 끼워두는 돌출 습관이 관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람파 요법으로 이비인후과 의사와 연계하여 진행하여 약 3년 후 사진을 보시면 측모가 개선되고 혀 돌출 습관이 없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CT상에서도 모든 부비강의 불투과상이 투과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자는 오늘날 많은 어린이에게 만연해 있는 문제는 구호흡 및 협착치열이라고 하면서 이에 가장 요구되는 치료는 조기 치료를 통해 생리적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확대요법을 확립하는 것이라고도 언급하였습니다. 부비강에 이어 구강 기능과 신체 기능 발달에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2-3장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구강 기능과 전신 운동 기능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최근 어린이의 운동 기능 저하가 구강 기능에 주는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전신의 근육 활동, 특히 자세의 중요성에 대한 논리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립 자세를 생각해 보면 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근육은 그림에서 보시는 항중력근이며 중추로부터의 피드백을 통해 중심에서 어긋나는 것을 보정하는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생후부터 자세의 제어 시스템은 평생 지속되며 구강 기능 발달 또한 자세의 확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생후 약 1년 동안 신체 기능과 구강 기능은 급격하게 발달되는데 신생아의 특징 중 비호흡과 복식호흡이 있습니다. 흉곽은 신생아 때는 원통 모양으로 위쪽에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평평한 윤곽을 보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강한 복강내압이 생기며 효율적인 횡격막 수축과 성숙한 호흡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호흡 기능의 발달은 항중력근이 활성화되어가는 자세의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서 있는 자세에서는 무거운 머리 부위를 지지하고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항중력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직립 자세의 안정성을 규정하는 큰 요인으로 발의 조갑 중심 위치를 들 수 있고 발바닥 접지도 자세의 안정과 관련됩니다. 히라사와는 발가락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발가락에 문제가 있으면 조갑 중심 위치가 뒤꿈치 쪽으로 후퇴하여 그 보상작용으로 전방 두위 자세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설골하근의 작용으로 설골이 아래로 떨어져 저위설이 됩니다. 또 한쪽 발가락에 변형이 있는 경우는 발바닥에 좌우차가 생겨 어깨 위치와 골반의 좌우차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발가락 변형을 교정하는 양말을 착용하면 자세의 좌우차는 즉시 개선되는 것으로 관찰된다고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자세의 보상작용은 앉는 자세에서도 생긴다고 하였는데
A와 같이 뒤꿈치가 무릎보다 앞으로 나오면 발의 접지가 불충분해지고 흉골의 위치가 내려가 횡격막의 움직임이 방해를 받으며 호흡이 얕아지기 쉬운 자세가 됩니다. 동시에 흉골과 연결되는 설골하근도 영향을 받아 설골도 내려가고 하악이 뒤쪽으로 회전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B는 그에 반해 발바닥이 접지한 자세인데 흉골이 올라가게 되고 횡격막의 움직임이 좋아지면서 호흡의 효율이 좋아지고 설골이 올라가므로 혀도 올라가기 쉬워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식사 시의 자세가 섭식과 연화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므로 항상 자세가 좋은 상태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어 주는 것이 중요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에 더불어 몸 전체를 생각해 보면서 저자는 발의 접지와 발의 발육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발의 접지에 문제를 일으키는 발가락 변형에 대해 스트레칭, 교정 양말 착용, 신발 신는 방법을 지도한다고 하였습니다. 한 연구는 발가락 스트레칭으로 인한 발바닥 접지의 개선 전후로 비강 통기 저항을 측정하였는데 스트레칭 후 비강 통기도가 향상되는 경향이 있었고 발바닥 접지와 호흡이 관련될 가능성을 관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필자는 발바닥 접지와 호흡의 연관성에 대한 가설을 아나토미 트레인즈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는 근육이 각각이 다른 기능을 하고 있더라도 통합된 전신의 연속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가설입니다. SBL, Superficial Backline은 왼쪽에서 회색으로 연결된 라인을 의미하는데 하나의 시스템으로 발가락이나 무릎을 펴면 머리 위치가 안정되는 체계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속된 네트워크가 있다는 점에서 어떤 부위의 근육자궁이 멈춰진 부위의 근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가락 문제는 근육근망의 라인을 이용하여 자세의 보상작용을 일으킨다고 생각되며 자세근의 보상작용은 흉곽, 횡격막, 혀의 기능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결코 이 가설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며 향후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자세와 부정교합에 대한 상관관계가 궁금하여 찾아본 논문에서는 6에서 9세 어린이에서 풋 포스처과 부정교합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습니다. 189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발의 커베처가 심해질수록 클래스 1에서 3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또 스터디 파퓰레이션 중 그림 오른쪽에서 보시는 발의 자세, 수피네이티드 풋을 가진 어린이 중 클래스 3는 아무도 없는 것에 반해 그림 왼쪽 자세, 즉 프로네이티드 풋을 가진 어린이 중 절반이 클래스 3와 연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풋 포스처를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둘 다 부정교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히면서 더욱 확실하고 정확한 상관관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본 교과서의 저자는 2-3장을 마무리하면서 치과 전문직이 어린이에 대해 구강 기능뿐 아니라 전신의 신체 기능 발달과 향상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생명활동의 3요소로서 어린이 구강 기능 발달 지원에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언급하였습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